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 위주로 탐방하는 것 중에 문정역 일대의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와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임장하기에는 더운 여름이라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문정역 3번 출구인데요. 왼쪽으로 가면은 가락시장이 나오고요. 가락시장에서 회도 이제 많이 사서 먹고 배달도 시켜 먹고 하는데 저쪽 건물들이 그 블럭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왼쪽부터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크게 나오죠. 문정역 SKV1부터 해서 지식산업센터 이제 촌이 되는데, 이곳들이 원래 굉장히 분양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즈음해서 굉장히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공시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곳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가 문정역, 그다음에 성수동,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쪽, 이렇게 세 군데가 큰 블럭인데, 문정동은 그래도 선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곳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경매 물건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사이로 지하 공간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길로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나오냐? 바로 방금 전에 보았던 문정역, 이쪽으로 나오는 출구가 있는데, 지하 통로로 해서 이 아래로 해서 비가 오지 않게끔 출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럭의 장점은 저희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복정역, 장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정면의 저 인도 밑으로도 지하 통로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하로 이동하는 통로로 이동이 효율적이고 좋아서 이 통로가 연결되는 구간까지는 좀 인기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시간이 보시면 9시 반인데 8시, 9시 사이에는 출근하는 인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로 보시면 문정역에서 오른쪽 동쪽 편을 보고 계시고요. 비가 조금 있으면 그칠 것 같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저 정면 쪽이 장지동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임장을 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크지만 사실은 여기가 법조타운과 연결이 되어 있죠.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오전에는 동부지법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부지법 가실 때도 이 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담배 피기도 좋죠. 여기도 지하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이 좀 있었는데 거의 다 만실이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넓고 많은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씩 경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상권 역시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고소득 직장들이 많은 곳은 아니라서 객단가가 높은 업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밤에 보면 영업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낮은 공실률이 유지되는 곳도 많지는 않죠. 말하자면 수익이 크진 않더라도 공실이 나진 않는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상주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정역 부근에만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쭉 연결이 돼 있죠. 저 앞에 보이는 크레인은 수서역입니다. 저희가 수서역 쪽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고 내릴게요. 네. 수서역에 이제 올해 내년에 신세계백화점 착공까지 이루어지고 대규모로 업무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있죠. 수서 역세권으로 동부지법, 문정역, 지식산업센터까지 큰 클러스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죠? 지금 이것도 전체가 아니고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모여있는 블럭 중에서 북단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 경매 나왔을 때 유의하실 점은 낙찰받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관리단 규약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고 낙찰받은 다음에 임차를 주고 싶은 업종 혹은 본인이 직접 활용하고 싶다고 하는 업종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건물 라인 뿐만이 아니고 저 위로도 또 더 있죠. 뒤로는 이제 아파트가 쭉 있는데 재건축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하 통로가 연결이 되면 거기 있는 지하 지식산업센터 지하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동부지검, 동부지법이 보이죠? 매주 월요일날 경매 열리는 곳은 동부지법 건물입니다. 오른쪽은 동부지검, 그리고 동부지검보다 더 멀리 가시면 그 옆에는 동부구치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도 수감됐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법조타운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타워도 굉장히 규모가 크게 입주했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 남단 쪽으로는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왼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블럭에도 오피스텔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쪽들은 이제 거의 공실 없이 임차료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오피스텔도 괜찮죠. 위치도 나쁘지 않고 법조타운 수요도 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문정역이랑 붙어있는 8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8호선 타고 정시까지 출근을 하는 그런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이 가득 차 있죠. 이쪽부터는 상가들의 이제 공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 상가로 분양했던 곳들이 많은데, 상가들 중에 임차가 안 찬 곳들이 지하나 지상 위주로 좀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공실이죠. 1층인데.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공실이 있는 곳들은 관리비가 많이 쌓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비는 물론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용 부분에 한해서 3년치를 낙찰자가 부담을 하면 되긴 하는데, 가끔씩 연체이자 같은 것들이 부담이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압류해 놓거나 관리비 세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은 경우에는 예상 부담금을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쪽 이렇게 좀 쾌적하게
공원들도 많고 건물들이 높지 않은 이유는 저 뒤로 서울공항이 있어서 그렇죠. 서울공항이 있어서 고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낮은 높이로 건물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부지법, 중앙지검까지 확인을 했고 문정도 오피스텔들 블락들이 있고 워터파크도 있어요. 저기 파크 하비유 파크 스파 써있죠. 이 건물 지하에는 큰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저 건물들도 이제 아파트랑 같이 같은 블럭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상부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죠. (1층은) 아직도 듬성듬성 공실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가를 입찰할 때 고민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예상 평당 임차료, 그래서 평당 임차를 얼마큼 받을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정도 월세를 받을 때 이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분양가 대비 뭐 많이 떨어졌네, 뭐 10분의 1 가격이네, 그냥 낙찰 받았다가 뭐 관리비 내고 그다음에 낮은 월세를 받다 보면 이게 잘한 것인지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1층인데 공실들 보이고, 예전에는 저렇게 핸드폰 가게들이 1층을 많이 채워졌는데 요새는 핸드폰 가게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가 아까 이제 문정역에서 지하 통로가 연결된다고 했었는데, 지하 통로가 연결되는 오피스텔의 마지막 끝단 위치가 저기 앞에 있는 오피스텔 검정색 르피에드라고 이제 고가로 분양했던 오피스텔입니다. 저 건물도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수영장도 넣고 하이엔드로 분양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통화량도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줄어들고 하면서 그 여파를 맞아 하이엔드 시장이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거주 가치, 실제 주변에서 인정받는 월세 수준으로 월세를 계산하고 낙찰을 받으시면은 괜찮다고 보이네요. 1층 임차들이 들어온 내역들을 봤고요. 여기도 이렇게 공실이 계속 있죠. 말하자면 1층에 들어갈 만한 호실들은 이제 이 블럭에는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새롭게 다른 업종이 추가로 들어오기 어렵겠죠.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곳들이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제2, 제3의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업종들도 여의치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렇게 상가들 중에서도 외부에 노출되는 상가들은 그래도 인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저렇게 안쪽으로 건물을 맛보고 있는 그런 상가들은 외부 노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가가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외부가 노출되는 저런 전면 상가가 공실이라면 아예 외부 노출이 안 되는 건물 내부 쪽 상가들 임차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거기를 낙찰받고 굳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필요가 있으면 월세를 저렴하게 주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하면 르피에드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분양했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통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기 나와서 저 건물 뒤쪽 방향이 문정역입니다. 문정역까지 가는 지하 통로는 니은자를 대칭으로 좌우를 바꿔놓은 그림처럼 지하 통로로 쭉 연결이 돼요. 그 길로 한번 문정역까지 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건물들이 이렇게 다 별도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건물들 지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설계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첫 설계 때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구조를 세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오가는 차량도 상당히 많고 유동인구 자체는 뭐 적지 않은 편이지만 확실히 참가로서 임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꽉 찼다. 보이시죠? 이렇게 전면부 상가가 보이면 외부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이 보이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전면부 상가가 인기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부지법 쪽으로 왔다가 쭉 걸어가 보면 오늘도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일 거예요. 전주지법도 진행 중이고 월요일은 중부지법과 전주지법 중 어디를 갈지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도 공실이 이렇게 있죠. 무인 상가들 그리고 커피 가게도 있고 보시면 이 건물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캐노피가 있어요. 이 구조물 안으로 내려가지면 문정역까지 가는 지하 통로가 나옵니다. 저 밑으로는 이제 가든파이브가 나오죠. 가든파이브 장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지하 통로의 장점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1층을 다닐 사람들을 지하로 끌어들이게 돼서 유동인구를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지하 통로가 펼쳐집니다. 겨울철에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이 위에 이제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리테일 스튜디오들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업종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죠. 여기도 이 지하상가들도 경매가 많이 나왔었던 곳들입니다. 입찰을 안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실이 빨리 해결이 되기가 어려워 보여서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이 옆 건물과의 연결부가 되겠죠. 철학관도 들어와 있고 뷰티샵까지요. 여기도 사실 경매가 나왔던 곳이었는데 여긴 제가 폐차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들어왔네요. 경매도 많이 담당을 한다고 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공유 오피스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봤던
르피에드 오피스텔 건물의 지하 통로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들이 지하로는 다 연결되어 있다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지하부터 1층까지 다 쓰고 있는 그런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통로 끝이 보이는데요. 저기 멀리까지 보이시죠? 그러면은 문정역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쭉한데 쾌적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임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